맡고 있는 서윤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만든 그림으로 디자인 상품을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하는 3분회이고요. 저는 3분회 대표 서현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B형의 단체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는 ADH, 동아 이런 다양한 친구들을 2009년부터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교육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다양한 친구들에게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고 또는 이제 교육의 기회가 너무나 적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한 친구 한 친구의 배경이나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저희가 보아야 될 친구들을 순서를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취약했던 자폐 친구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는 이 친구들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던 사회적 문제는 간단하게 한 줄인데요. 작년 2011년에 CNN에서 이런 방송이 보도됐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자폐가 거의 2배가량이 높았고요. 그 말은 한국의 자폐 아이들이 38명 중 일반 아동들 중에서 한 명이 자폐 아동이라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폐는 원인과 또 치료가 불분명한 마지막 장애라고도 해서 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것들이 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 이제 자폐라고 하면은 뭐 영화에서 많이 보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폐라는 거는 이게 스스로 자자와 다들 폐라고 써서요. 가장 특징적인 게 스스로를 닫는 아이들입니다. 스스로를 닫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소통 부분이겠죠.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취약한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래서 언어로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고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예술활동,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 체육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외부에 전달하는데요. 저희는 미술교육, 예술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많은 친구들 중에서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한 번 보면 사진으로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거의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많은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필요에 있어서 지금 예술교육의 현 상황의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각 가정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9년에 한국 청소년 그 협회에서 연구협회에서 보도된 5건의 장애를 가지고 주제로 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살펴보면 부모님들의 90% 이상이 이런 예술교육 활동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뭔가 수학이나 영어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반해서 정말로 수요가 되고 있는 상황은 1.4%.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런 수요가 많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지원을 할 경우도 있는데요.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다거나 또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거는 이 5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 활동을 체계화해서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매뉴얼을 가지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자폐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외부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3분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것들을 잘 풀어가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딱 이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폐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만든 그림으로 디자인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 판매 수익액으로 다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이렇게 선순환되는 과정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넘어갈수록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술교육은요, 저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지금 273명 정도의 친구들을 만나봤고요. 모든 교육은 12회기, 3개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명당 교육을 받은 수를 합하면 3,000회를 넘는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회화, 사진, 영상 등 시각예술에 하나를 하고 있고요.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하기 전과 후에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다 만들어서 학교나 또는 부모님 또는 그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매 회기마다 수업 기록 일지와 행동 기록 일지를 작성해서 이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 얼마나 적응하고 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하면서 대부분 기관하고 학교하고 많이 하는 이유가요. 이제 자폐 또는 이제 아이들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학교로 가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냥 무료로 너네가 교육만 받고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기 이런 다른 거 같이 하겠다, 예술 기부 하겠다고 집에서 막 그려온 걸 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자폐나 또는 장애 관련돼서 모든 교육은 끝나고 나서 전시회를 하죠.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보여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스케치북에 그리지만 누군가가 보아줬을 때 예술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엔 전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 친구들이 전시합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좀 특별한 유명한 뭐 어떤 예술가가 아니라면 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폐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의 그림과 가능성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어떤 디자인 상품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티도 있고요, 뭐 책일 수도 있고요, 문구리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매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교육이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환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3분의 2가 어떤 걸 했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길래 얘네들이 과연 상품성이 있을까? 얼마나 잘 그리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이 친구는 예진이라는 친구인데요. 7살 때 이미 형태와 색감을 파악할 수 없는 지능을 타고났다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8살 때 우연히 크레파스에다가 그냥 색칠하는 거를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8살 이후부터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고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요. 색깔을 풍부하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림을 맨날 그리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꿈은 돌고래 조련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다시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이제 3년간 저희 만났던 친구인데요. 자신감을 얻어서도 병원을 다시 가보셨대요. 그런데 여전히 형태와 색감을 인지할 수 없는 아이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 친구는 우연히 컴퓨터에 그림판이 열려 있어서요. 그 그림판에서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친구입니다. 새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이런 새 그림만 500여 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우스로도 계속 그리고요. 이제 사실 너무 많이 그리니까 어머니들이 종이를 잘 안 주세요. 그래서 아마 아이가 그렇게 대안으로 그림판에 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저희의 추측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그림 사이즈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실제 그림을 보셔도 저에선 반 정도,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이건 다 크레파스와 물감으로만 그려온 그림인데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실제로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한국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말하는데요. 가운데 제일 크게 있는 사자를 보시면 이 모든 사자는 자신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날은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스파게티를 해주셨대요. 스파게티고 점심에 카레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야 했더니 사자 갈퀴를 보고 스파게티, 여기는 카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먹었던 게 맛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합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작품을 보시니까 꽤 재밌네. 자폐들이 꽤 잘 그리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꽤 그런 괜찮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자폐들이 작품을 실제로 정말 보시는 기회가 정말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재능 있고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것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장에서나 사실 볼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자인 상품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디자인 제품은 사실 1,000원부터 10만 원까지 되게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어디에서든 아이들의 가능성과 소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디자인 상품의 특별한 것들을 여기부터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넘어가서 설명해 볼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마다 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손짓 발짓으로 하거든요. 그런 어떤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담을 수가 있고, 아이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매체, 다양한 그림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고유성, 그리고 저희가 이 수익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수익환원에 저희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분의 2 소비자는 일반 대중시장과 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반 대중시장은 일러스트가 그려간 그림을 좋아하는 20, 30대의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남자분들도 좋아하시면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항상 소비하게 되는 달력 또는 이제 그냥 소비자한테 주는, 고객한테 주는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저희와 함께 사회공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차만 그려요. 자동차만. 모든 종류의 자동차만 그리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차를 하고 있는 기업과 함께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친구는 1년 내내 말만 그려요. 그렇다면 마사회 같은 곳에서 달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마사회 안 계시죠? 네. 저희가 이제 비슷하게 저희랑 운영하고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미랄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꿈이 있는 가게라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뭔가를 애들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만드신 거긴 한데요. 도자나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도자 같은 것들이 많이 판매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보여지기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에이브라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애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일본에 에이브라트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성인 중심이 좀 많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를 디자인 상품화한다기보다는 작품 자체를 구매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5세부터 19세까지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상품은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들지? 얘네가 다 만드나? 하는데 저희가 만드는 건, 저희도 만들긴 하지만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디자이너의 재능기부 또는 디자인 기업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대학교 산업협동하거나 또는 자체제작입니다. 실제로 디자이너 재능기부는요. 저희가 2년간 교육만 쭉 하다가요. 아 그래 이제 교육이 좀 안정화가 됐어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다이어리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후에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런 것도 지금 효성그룹에서 제작을 지원했고 비상601이라는 디자인 전문단체에서 디자인 기부를 해서 만들었고요. 디자인대학 산업협동은 모든 대학에 시각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지금 현재 이화대 디자인 시각디자인학과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가지는 가치입니다. 경제적인 가치에서는 저희가 이제 273명을 넘어서 7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고유의 디자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자폐 부모님들끼리 네트워킹이 사실 없는 실정이고요. 이제 이런 걸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로는요, 사실 자폐 아동의 부모님께서는 사실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애는 좀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폐 아들이 꽤 잘하네, 자폐 좀 이런 애들이었구나 이런 관심도에 있어서 인식 개선과 또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가장 큰 자원인 이제 42명의 교육자원봉사자가 계시고요. 그리고 회원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여쭤보러 가는 기관들, 그리고 24명의 디자이너가 나 이거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던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명단들이고요. 저희는 교육자원봉사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자인 상품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상마당이나 10x10 1300K에서 팔렸던 디자인 상품이고요. 다이어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이데아랑 하는 팝업 카드나 아니면 오르고닥과 함께해서 무지티에다가 이렇게 아이들 그림을 넣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티와 또 기업과 함께하는 어떤 달력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대중 마케팅, 기업 마케팅은 같은 부분인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자세하게 서류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5년 뒤에는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공간이 사실 없어요. 사실 12시, 1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면 갈 데가 없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저희 작품을 온라인만이 아니라 직접 와서 작품도 보시고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예술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이 아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을 저희는 꿈꿉니다. 네, 그런 꿈을 함께한 사람들이 3분의 1을 만들어가는 거죠. 감사합니다.